이현주를 추종한다는 것부터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이현주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힘 출신이거나 과거 배신 전력이 화려한 자들입니다. 아직도 이현주의 민낯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쐐기를 박아버릴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승만 학당 강연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따로 저희가 특별히 재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다 봤거든요. 봤는데 핵심 그 전에 네. 그걸 이제 지금 문제가 막 된 거는 네네. 리박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막 된 거예요. 네. 일단 그 전에 지금 근데 말씀하신 매불쇼에서는 리박스쿨이라고 명확하게 명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모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짤에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리박 언주다 그다음에 네. 저를 비롯해서 이번에 합당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 리박 세력이다. 막 이렇게 매불쇼에서는 전혀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근데 않았습니다. 이제 그 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리박스쿨 저는 리박스쿨이라는데 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왜 돌아다니는가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리박스쿨이 최근에 이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윤석열 내란 세력에 의해서 내란 세력의 어떤 그 여론 조작을 하는 단체로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고요. 네. 철저히 이것은 수사를 해서 맞습니다. 네. 절대로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리박스쿨에서 강연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유튜브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막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단체에 제가 관여가 돼 있다.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것이 이 폭발이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이것이 떠돌면서 마치 제가 진짜 리박스쿨에서 강의도 하고 거기에 뭔가 연관된 사람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리박스쿨이 그런데라는 의혹이 제기된 걸 모르고 그냥 있다가 또 거기다가 그런데 처음 나온 영상들이 그냥 찌라시 비슷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작은 곳들이라서 굳이 내가 이거 대응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놔뒀죠. 근데 보니까 리박스쿨이 굉장히 심각한 곳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수사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럼 우선 뭐냐 하면 여기서 지난번 영상을 보면 리박스쿨하고 연결짓는 듯한 어떤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네. 저는 그것이 이제 근거가 없고. 요거를 논의를 좀 좁혀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무한정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부터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거는 제가 요거는 정리를 할게요. 네. 리박스쿨의 손여숙 대표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손여숙이 관련되어 있는 유관 단체가 프리덤 칼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이현주 의원이 강사진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불쇼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곧 리박스쿨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갑자기 여기서 처음 나온 유관 제가 왜 이 단체다.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리박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서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저는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적도 없고 거기에 아무 관련도 없고 전혀 모르는 단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그 프레임 자체가 무슨 뭔가 이렇게 그 여론 조작 이런 거하고 연결이 자꾸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끊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마치 제가 리박스쿨에서 강사로 있었다 이런 식의 프리덤 칼리지라고 하는 손여숙이 대표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강사진으로 이름이 올라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보세요. 저는요 거기 무슨 전임 강사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제가 모르겠어. 워낙 저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불러.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갔다 하더라도 2019년이야 이럴 때일 거야. 아마.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윤석열의 리박스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논지를 구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강의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표가 누군지 그런 거 내가 신경 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연결해서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승만 강의도 아니고 보니까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박정희 강의라고 돼 있던데 네. 그런 교실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겠죠. 네. 그러면 제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저는 보수 진영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 당시에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좀, 예를 들어서 의원님 죄송한데 네. 저희가 또 준비된 네, 코너도 네, 많고 네, 네. 출연자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조금 네. 좁혀서 갈게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까지 그러면 일단 리박스쿨 말씀드리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건 뭐 저희가 이제 분명하게, 매불쇼에서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그런 없습니다. 연결을 저는 막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거기 달라서 무슨 저희는 대표가 말씀을 드렸던 자 보세요. 것이고. 어떤 단체의 예. 대표가 저는 몰라요. 그 사람 모르는데 네네네. 그 사람이 어디서 대표로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 다른 단체를 또 만들어서 네. 그럼 내가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다. 연결이 됩니까? 연결되는 네.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네네네. 이제 극우적 역사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상이 이것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다 봤거든요. 봐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승만을 건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칭송을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대통령 그리고 공산화를 막아준 고마운 대통령 그리고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우 고마운 대통령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서 이승만을 평가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줄을 네.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거기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떤 강의를 네. 봤는데 네네네. 그게 뭐냐면 이승만 기념사업회라고 지금 이승만 기념재단의 전신이 단체예요. 거기에 그건 법적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의 산하 학당에서 강의 요청,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신철식 이사장이라고 그 당시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념재단에서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굉장히 유력한 이제 보수 인사인데 이분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산하 스쿨 같은데 학당이라고 하는데 가서 강연을 네네.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냐 공과를 다 인정해야 되고 잘못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 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점을 좀 부각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승만 기념사업회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 모여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네네. 제가 거기서 잘못이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도 많다라고 하는데 잘못을 중심으로 막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이승만 기념사업회라 제가 김대중 기념사업회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단점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장점만 주로 얘기하지 거기서 왜 제가 비판을 합니까? 저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 그다음에 거기는 제가 보수 진영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은 거기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그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사진 올려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과를 더 얘기해야지. 지금 저는 과를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지어는 그럼 제가 이제 제가 그리고 역사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바뀐 게 아니라 네. 저는 공과를 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아니 그런데 근데 예를 들어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을 이제 역사 논쟁을 학살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심각한 주객을 문제죠. 전도하면 안 된다는 아니,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공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이제 제주 4.3으로 대한민국 그거는 국민들을 말씀 학살을 잘하셨는데 했고 제가 제주 보도연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거는 학살을 굉장히 시켰습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예. 제가 제주 4.3과 관련된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만 비판만 줄기차게 합니다. 공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한테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 모두 공과를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으로서 공 그리고 공산화를 저지한 공 이런 건 인정해야 된다. 토지 개혁이라든지 그런데 4.3이라든가 이렇게 보도 연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이어받고 어떤 것은 극복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요. 네네. 아마 기억이 이것만 자꾸 오늘 부각이 되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홍범도 장군 이 문제 나왔을 때 제가 국민의힘 안에서 비판을 막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패륜적 행태를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제가 비판하다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네네.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어떤 편협한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거 외에도 오염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저 네.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해가지고 또 욕을 먹었어요. 제가 잘 알고 아니 그러니까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저는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염수 문제는 국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문제도 일본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학살한 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이라든가 또는 뭐 토지 개혁이라든가 잘한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그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사업회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공이 너무 부각된 그것은 제가 좀 잘못한 거지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국민의힘에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이었기 네네.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서 생각해 네.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와서 있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혹은 요 근래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원님 이제 네, 네. 그 역사관이라는 것은 내가 놓여 있는 자리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의 입장을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입장?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막 해내가지고 저 이현주 나쁜 사람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현주 의원님의 역사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좀 좁혀서 오케이. 말씀을 해주시면 무슨 좋지 않을까.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네. 제가 그 강연을 한 게 2019년이고요. 그 뒤에 거기 무슨 관계자 중에서 어떤 분이 무슨 뭐 위안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망언을 하시고 한 게 있었어요. 그 무슨 반일 종족주의인가 뭔가 하는 책을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와서 축사해 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쨌든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제 역사관이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저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의 공이라든가 또 특히 미국과의 한미 동맹, 토지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4.3이라든가 보도연맹이라는 학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그 영상 네. 본 것 중에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던 장면이 우리 그 일본의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주인 없는 나라에 일본이 접수한 것뿐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주인 없는 나라에 예. 주인 없는 아마 나라에 그 발언은 일본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전에 구한말 시대에 맞습니다. 네. 이 위정자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제 한 얘기고요. 그거를 갖다가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일본 지배나 이런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는 반발하고 비판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2010년
2015년인가 하여튼 제가 이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후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한 발언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굉장히 강하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승만 위주로 얘기를 하고 그 팬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하려고 네. 좀 했는데 그때는 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예민하다라는 생각을 못했으면 그것은 제가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는 제가 그쪽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 진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은 솔직히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시잖아요.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건국의 공은 인정해야 된다. 물론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 이해를 해요. 정부 수립이냐 건국이냐 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면 그거는 너무 복잡해지고요. 네네. 네, 그건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여하튼간에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 어차피 돌아가신 분들인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중점을 두자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연 확장을 해서 중도나 중도 보수층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층이 갖고 있는 인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충분히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갖고 있는 정보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그렇게 표현하면 또 상처받는 분들 굉장히 아니 많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저 이해한다니까. 그걸 감정적이라고 표현하면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분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이거 너는 생각이 다르잖아. 너는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가 어떤가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공과를 냉철하게 이렇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얻을 것은 얻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비판할 것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쁜 것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대 진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과를 다 인정하는 태도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근데 너무 이렇게 무슨 청문회 하는 것 같아. 제가 무슨 대통령 선거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수석 최고위원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룰 이유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네. 지금 이제 사상 검증하는 건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평가를 역사관에 그러니까 대한 이야기인 거지. 공과에 대해서 네. 제가 공을 인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과를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은 공대로 인정하자라는 거고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최우 씨가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불편해요. 네네네. 그런데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는 양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묘소도 참배를 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생각 정도를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묘소에 같이 참배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역사에는 이제 양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상대 진영이 대통령이지만 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야 우리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저는 진정 그 의식이 막 뚜렷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런 어떤 진영 논리에 너무 갇혀서 있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토론해서 만약에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고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네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 너무 역사 얘기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의 어떤 역사 시간. 왜냐하면 큰 이제 줄기가 그 두 가지 이제 논란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요. 예를 들어 아까 네. 이제 뭐 리박스쿨 뭐 저희는 그렇게 직접적 그건 연결 전혀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여론 조작 단체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는 심각한 말씀을 문제이기 드리는 때문에 거고. 왜냐하면 그걸 한동안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거하고 연결을 예.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그런데 이제 거죠. 사실 봤는데 그거는 손효숙 대표가 양쪽 다 대표였던 사람인 그건 제가 거야.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제가 도는 그 영상도 이승만 영상도 그 단체도 아니에요. 네.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소속 스쿨이라니까요. 학당.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가 저는 또 그마저도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관이 나하고 조금 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거 맞다라는 충분히,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는 좀 이제 어쨌든 충분히 전달된 것 나중에는 같으니까. 저는 가지 않았어요. 네. 사람은 계속 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발전하는 거고. 네. 그죠? 제가 겪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윤석열 욕하고 막 비판하고 세계관 욕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불편하다 너 때문에 네. 막 저한테 비판하더라고. 왜 윤석열을 비판하느냐. 윤석열의 알겠습니다. 세계관을 비판하느냐. 네. 그건 다 기사가 있으니까 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굉장히 서운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한테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 얼굴에 저도 침뱉기예요. 의원님이 그거는 예. 서로 간에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한테 온 거지. 도움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만약에 의원님이 비판의 여론이 많아지면 저도 일정 부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제가 네. 여기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해서 복당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저는 보수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공과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넘어갔고 제가 그때 사과도 다 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그 이후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자. 지금 막 옛날에 19년 걸 가지고 자꾸 캐물을 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거를 뭐 어떻게 뭐 그때 이현주를 제가 뭐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우리 의원님과는 네.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거는 안 해요? 어떤 거요? 저기 저 영상 조작된 거. 영상 조작된 거? 네네. 고성국 TV에 그 네. 무슨 저기 자막이 있잖아요. 자막이 원래 원본에 없는데 그거는 그 자막을 달아가지고 네. 전혀 다른 내용. 그 내용은요. 우리가 다루지도 완전히 않았어 딴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아니 그거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걸러서 해. 체육 대표가 예. 체육 MC가 그때 그걸 인용을 하셨어요. 뭘 인용해요? 그 영상을 인용하셨어요. 그 영상의 자막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고성우 TV에 네. 제가 일시적 좌파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네. 무슨 제가 마탈입니까 무슨 그래서 무슨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 네. 근데 그게 그 자막이 원본에 아예 없고 제목도 없고 돼서가 아니라 됐어예요. 일시적 좌파가 됐던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서 외연 확장의 의미에서 나는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저한테 제가 탈당하고 이렇게 무소속으로 있을 때 저한테 너 저기 이 국민의힘에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계속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 당이 믿을 수 없다 그 당을. 근데 난 밖에서 내가 어떤 그 일시적 좌파가 됐던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밖에서 우리는 활동을 하겠다. 이게 외연확장이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네네. 그거를 마치 내가 일시적 좌파가 되어서 그래서 민주당에 가서
이렇게 뭔가 설득해서 내가 민주당을 뭐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더라고.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요 국민의힘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는데 안 가고 계속 버티던 중이었는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겨우 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은 국민의힘으로 가기 전의 알아요. 시점이에요. 예, 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근데 네. 그 자막을 갖다 입히고 제목을 갖다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저를 마치 마타리 같은 사람으로 아유 그런 영상 저희 말이에요. 틀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그때 그런 네. 얘기를 하셔서 아니 그 영상도 지금 준비돼 있어요 지금. 그 영상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준비를 해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하지도 않았다니까 그런 거는. 예, 그 정도로 네 시간이 지금 출연자들이 저렇게 지금 적체돼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이 네 여기서 일단은 좀 하여간 마무리하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저기 네. 좀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같은 진영인데 네. 그렇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문제를 이제 안 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하니까 네.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각종 모욕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페북에 올리고 맞습니다. 맞죠. 그 김병원 씨도 네. 리박스쿨 강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리박스쿨 강사 위안부 소녀상 그 훼손범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예. 그걸로 이제 모욕죄를 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조사를 받았죠. 그거는 이제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나도 힘들잖아요. 계속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기사를 쓸 네. 때마다 이제 경찰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 수사관도 저를 알고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 수사관이? 저도 얼마 전에 받고 갔다. 저 갔더니 네.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랑 같이 쓴 기사가 또 걸렸다. 근데 그 기사가 무슨 기사냐면 네. 선배 네. 쌍방울 기사입니다. 아, 쌍방울. 그래, 네. 저희가 안부수 씨 취재했던 그걸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연락은 안 왔는데 누가 또 뭐 고소를 했다고 경찰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 경찰도 피곤하니까 연락 빨리빨리 안 합니다. 그냥 천천히 하거나 웬만하면 자기 인사이동까지 잡고 있거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늘 뭐 리박스쿨 세력들이 뭐 새로 왔고 뭐 고소고발전 뭐 펼치고 있고 이 얘기도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리박스쿨 세력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최근에 불거졌어요. 불거졌는데 일각에서는 네. 왜 뉴스타파가 그때 이현주 알고 빼준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많이 질문도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보도할 때 이현주 지금 민주당 의원이 전에 뭐 리박스쿨 쪽이죠. 리박스쿨은 아니고 리박스쿨 측에 그런 극우 세력에서 뭐 출연해서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 출연해서 했던 말을 그때 당시에 몰랐잖아요.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리박스쿨 강의 영상은 한 80%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예. 20% 정도는 못 갖고 거의 예. 걔네가 삭제를 해서 못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고. 보도하기 직전에 네, 네, 보도하기 직전에. 보도하기 직전에 이제 알렸으니까 네, 네, 우리 네. 보도할 거라고 반론 청취도 하고 하니까 자기들의 그 영상 그 유튜브 영상을 다 내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던 음. 영상이 한 80% 정도 있었는데 그 이현주 의원의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한 게 아니어서 네. 리박스쿨 강의에는 아예 없었고요. 이분은 그 이승만 학당, 이승만 학당. 예, 이승만 네. 학당이라는 곳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이승만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죠. 이승만 학당이란 데가 어차피 지금 리박스쿨이 이렇게 독립해서 리박스쿨과-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리박스쿨과 이현주 의원과의 관계를 보면 예. 이제 리박스쿨 잠깐 요거 이전에 화면 네.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다 리박스쿨은 하나의 점조직에 불과하고 막 얽히고 설켜갖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걸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 손효숙이라고 노란색 예. 명패가 있죠. 그 예. 밑에 보시면 프리덤 칼리지 초대 대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왼쪽이요. 여기, 예, 이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3개의 지금 직함을 갖고 있어요. 프리덤 칼리지, 리박 말고도 그죠? 예. 프리덤 칼리지 초대 대표였고 네. 늘봄 교육연합회 이거는 그 초등학교 방과 후 네네. 그 극우 강사들 보내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리박스쿨 대표를 했고 음. 그런데 이 손효숙 씨가 2017년에 이제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는 거를 대표로 맡아서 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초반에 만들었던 걸로 내 기억이 되는데 그죠? 맞아요. 이게 박근혜 탄핵 직후
네. 2017년경. 2017년경. 박근혜 탄핵 그게 직후. 리박스쿨이 되는 거예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리박스쿨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도 프리덤 칼리지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대표가 운영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리덤 칼리지 스쿨에 이현주 씨가 강사로 고정 강사로 이렇게 강의를 했던 이력은 저희도 뭐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겠네요. 이게 네. 프리덤 칼리지가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바로 또 대선이 치러졌으니까 네. 이현주 의원이 주로 활동했던 때가 문재인 정권 때 이쪽에서 네, 이쪽 그때로 진영에서 했는데 추정이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 이희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희범이 고소했죠. 예, 이범 고소해서 다음 주에 네. 제가 조사 받으러 갑니다. 다음 주 이희범이라는 화요일에. 사람이 고소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MB 때부터 활동했던 분이었던가? 그 기억이. 그쵸. 네. MB 때 아까 리포트 네. 초반에 나왔는데 애국단체 네. 총연합회라고 애총. 애총이 STX로부터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국정원이 그때 대기업 1대1 매칭이라고 해서 네. 대기업들을 쪼아서 이런 시민단체, 관변단체에 네. 돈을 주게 한 다음에 그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이 도움이 되는 그 당시 정권에 도움이 되는 뭐 집회도 열고 뭐 성명서도 하고 이런 여론 조성을 그렇죠. 하는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국단체 활동한 총연합.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규합해서 거의 네. 이제 우두머리 격으로 있는 거고. 이분이 소녀숙이 리박스쿨이고 뭐고 만들 때 좀 도움을 줬다라고 지금 이분이 알려줬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본인 부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녀숙이 음, 본인 입으로 저희 최혜정 기자한테 이희범 씨를 집회에서 만나서 이희범 씨가 자기 그 사무실에 한번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김문수가 경사위 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할 할 때 때 이희범이 이희범을 만나서. 국민노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국민노조랑 와, 선배 다 김문수랑 기억하시네. 만나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노조에 대항하는 국민노조를 만들어서 하고 근데 진짜 지금, 웃긴 게 예,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좌측에 보시면 여기 대통령실 있죠. 네. 국민의힘 있죠. 네. 얘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뭐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닙니다. 권력과 연결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실, 국민의힘 그리고 교육부. 이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있을 때 소녀숙이 여기서 정책 뭐 네, 맞아요. 그리고 자문위원인가 네, 했었죠. 이주호랑 이희범이랑 함께 음. 찍은 사진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또 아시잖아요. 그 통일교. 이배용이죠. 이배용이 국가교육위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금거북이 갖다 바친 거잖아요. 네. 그 얘기 그러니까. 좀 더 해도 되나? 그렇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네.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네네. 했는데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주면서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인사청문회. 이거를 장악했는데 네. 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단체가 이게 그 조직이죠. 이건 국가 조직인데 대통령 그럼요. 직속이고 대통령식 직속. 골 때립니다 여기가. 국가교육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설계하는 곳인데 예, 이런 저기 분들이 리박스쿨 있었다. 관련 인물들만 저희가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국가교육위의 위원회 저렇게 많은 멤버들이 리박스쿨 관계 멤버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배용 씨 금거북이 사건 네.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사가 면밀하게 필요한데 그 선배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전에 저희 댓글 조작 대선 전에 그러니까 20대 대선 네. 이재명과 윤석열 예, 그때 2022년 예, 대선. 그때 예. 이제 댓글 조작단 취재를 하면서 그 이재명 베란다에 베란다를 뚫어서 뭐 불법 선거 사무소를 뒀다 막 그런 그랬죠. 가짜 뉴스 만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정연태거든요. 정연태구 캠프에 있었고 뉴미디어 팀장인가 뭐 맞습니다. 와, 선배 다 기억하네. 그 정연태라는 사람이 직을 갖게 해달라고 이배용이 김건희한테 청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이 세력들이 권력층부터 바닥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때 또 정연태랑 같이 했던 네. 사람이 고성국 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고성국. 베란다 그거를 확 이렇게 퍼뜨린 고성국 게 정연태. 네. 그게 20대 대선 2022년 3월 대선 때 그때도 댓글 조직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보도를 했었죠. 네네. 뉴스타파 보도를 했었는데 혜민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조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작년 저희 이제 리박스쿨 보도 이후에 서울경찰청에 수사했는데 완전히 폭망했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현주 의원이 이쪽에서 활동했던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활동한 건 맞아요. 지금 보니까 영상이 다 남아 있는데 네. 그때 보니까 리박스쿨은 아니고 소녀숙이 초대 대표를 했던 프리덤 칼리지의 많은 강사 중에 한 명이었다. 네. 라는 그때 강사진 명단을 보면 좀 그 화려합니다. 거죠. 누가 뭐, 있었죠? 구주와 변호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선배? 구주와 네.
구주와 그 김용현 변호인 이번에 그 김용현. 예, 김용현의 변호인을 맡았던 구주와 변호사부터 고성국 씨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지금 프리덤 칼리지 여기 있네요. 구주와 장학회에 들어가 있는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강사진 명단인데요. 구주와 구주아 씨 이분이 어리잖아요, 이분. 어리신 것 같아요. 4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구주와가 누구였더라? 누구 아들이었나? 아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아, 얘가? 자유통일당 때. 예. 근데 하여튼 프리덤 칼리지 강사진인데 강사진이고 김용현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김용현 있다. 변호인이고. 네. 고소고발장 작성 실천 연습 진짜 지금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 극우 쪽에서 많이 고성국도 하죠. 있네요. 예, 고성국도 정치교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김광동도 눈에 띄죠. 김광동. 이거 진화이 위원장 했던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인 극우 세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있는 여기 프리덤 분들은 칼리지 장학회 여기에서 이제 이현주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현주 밑에 내리시면 보일 것 같은데 이동욱 저분도 유명하죠. 이현주 여기 있죠. 네네. 예. 행동하는 박정희의 유산과 미래 가치라는 거 박정희 교실에서 네. 이 당시 무소속이었나 봐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란 단체도 만들었던 모양이네. 저 예.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단체도 굉장히 그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구구 단체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 행동했던 그 활동했던 내역들을 보면은 그 패거리가 있습니다. 같이 패거리가. 다니는 그 네. 구구 패거리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집회도 하고 관변단체 같은 관제 데모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단체입니다. 예. 이현주도 있고 뭐 많아요. 여기 많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근데 이분이 정말 그러니까 핵심인데 제가 이 조직들이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의 허접한 조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아닙니다. 거예요. 이게 다 권력층과 엮여 있고 엉켜 있고 얽히고 설켜 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전직 국정원. 검찰총장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천. 이 과거에 국정원 출신 네. 도 있고 국정원 여기 교수죠. 이희범 있네요. 여기 이희범 있고 네. 뭐 이런 분들이 네. 있는 이 조직이 간단한 조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현주가 당시에 이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무소속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네. 네, 이희천 저분도 정말 중요한데 저도 네. 좀 시간만 되면 좀 더 취재를 해보고 싶은 분이긴 한데 네. 저분이 국정원 교수잖아요. 전 국정원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국정원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계엄 직전에 자신이 만든 그런 그 사상 그런 것들을 군 조직에 뿌렸다는 제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계엄 이 세력이 계엄과도 관련이 돼 있다. 네네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거는 제가 좀 더 취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영상을 좀 찾아야 돼가지고. 네네네. 잠깐 시간 좀 때우고 알겠습니다. 있어봐요. 이희천 저분이 그냥 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극우 세력의 어떤 그냥 뭐 좀 나이 많은 뭐 태극기 세력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되기 쉬운데 예. 저분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부터 이미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 국정원 안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그 명성이 있는 교수였다고 합니다. 국정대학원이라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교수의 어떤 수업도 듣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준비된 영상이 이현주 의원이 예전에 이승만 학당 때 강의했던 영상 준비돼 있죠. 예, 그거 한번 보시죠. 이승만 학당은 리박스쿨과 직접적인 관계는 보이진 않지만 직접은 아닌데 예, 간접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단체긴 합니다. 인물들이 좀 겹칠 수 있어요. 인물들이. 이영훈 이영훈 교수. 서울대 교수. 예, 그분이 만든 예. 단체고 2023년도인가 2018년도 이영훈 서울대 교수 아시죠? 그 위안부는 성매매라고 주장하시는 그 낙성대 네. 경제연구소의 주축이죠. 근데 그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만든 이승만 학당이란 곳에서 이현주 의원이 강연했던 영상이 요즘 근데 이게 원래 네. 있었어요? 없던 게 만들어진 거야?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승만 리박스쿨과는 직접 연결은 되진 예, 않는다. 예. 직접 연결은 안 되고 괴를 같이 한다라고 봐야겠네. 네, 그 괴를 같이. 같은 패거리라고 보실 네. 수 있는 거죠. 한번 영상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항상 역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 분명히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3.1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하냐? 왜 자주국방, 말로는 자주국방,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기분이 나쁜 모양이다. 자꾸 부정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리고 아마도 전선을 갈라가지고 저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을 갈라놓고 그 국민들을 저쪽 편에 자기들 상대편 편에 있는 국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소수화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마저도 엉망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저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류나 같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좌우의 문제 이전에 말이죠. 국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구미에 박정희 오는 길에 생가를 잠깐 들렀다 왔습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에 굉장한 혁신적 리더였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그 시대에 말이죠. 아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정말 1950년대, 60년대 이 시대가 뭡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입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그것을 미화시켜서 얘기한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 100불 정도 됐나요? 그죠? 네, 100불도 안 됐나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물론 가치가 다르지만 화폐 가치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말 근대화가 안 되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무정부 상태, 조선 말기는 정부가 없는 상태랑 똑같았어요. 그냥 백성들 혼자 초근목피하면서 사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그냥 주인이 없는 나라에 백성들만 피가 말리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 그냥 일본이 와서 접수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40여 년을 지나고 나서 국가가 세워졌지만 그 국가를 세운 정말 선각자적인 그분들 외에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나 이런 사상에 대해서 투철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과연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큰 업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화를 막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할 때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건국 이념으로 함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한 초석을 만든 대통령.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게 역사 속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안타까운 일들이나 조금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대로 얘기하더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박정희 시대에 이승만 시대의 혁신이 따로 있듯이 지금 이 시대의 혁신은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이 정치라는 것은 공적 영역입니다. 저는 적어도 과거에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면서 공적 예. 지금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게 보니까 무슨 쇼츠로도 만들어져서 돌던데 이승만 학당 활동 외에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 맞습니다. 그 이영훈 교수가 주장하는 바 같은데 네, 그 이영훈 일제가 교수. 우리를 식민지화시켜서 발전시켜줬다. 네. 식민지 근대화론을 동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김병원 씨, 그 위안부 소녀상 이렇게 모욕하는 네, 네. 그분도 이쪽 패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리박스쿨의 뿌리가 누가 있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과 박정희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이승만 그 박정희가 집권을 어떻게 했죠? 5.16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집권을 하고 이승만을 내쫓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윤호개인이랄지 모든 극우 세력의 뿌리, 사상적인 뿌리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미국과도 연결되잖아요. 하와이에. 하와이에 또 이제 그 하와이 하면은 극우의 어떤 그 뭐라 해야지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극우의 성지. 예, 왜냐하면 저희가 케이시팩 선배 케이시팩. 취재했잖아요. 예. 그 케이시팩이 애니첸이라는 분이 네. 만든 한국 보수주의 연합회라는 곳인데 거기에 케이시팩이 거점을 두고 예. 또 그 애니첸 씨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고성국 씨나 이런 그 극우 유튜버들한테 돈도 지원을 해준 그렇죠. 네, 사실은 자금의 이제 뿌리가 저희가 이제 포착한 걸로는 미국의 뭐 하와이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애니첸이라는 인물이 이승만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아이들을 막 데려와서 견학을 시키기도 하고 거기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뭐 용산 대통령실에 견학을 시켜주고 할 때 그 매니징 한 네. 사람이 손유숙이었어요. 손효숙이고 하여튼 그런 건데요. 그때 고든창 예.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고든창. 예. 고든창이 그 뭐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에 대해서 또 헛소문을 뭐 무슨 안동댐에 뭐 이렇게 뭐 살인 사건 그러니까 소년원 이재명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소년원에 갇혀 있었고 무슨 무슨 강간 살인에 연루돼 있다. 요런 이제 완벽한 100% 허위 사실들도 그쪽 세력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승만은 극우 세력의 아버지로 돼 있는데 박정희는 그 밑이죠.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이때 강연 얘기를 들어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그럼 건국을 언제 한 거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1919년 그 상해 임시정부를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봅니다. 근데 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애들은 48년을 그러니까 48년 독립하고 나서 이승만 때부터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부정하고 왜곡하는 네,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이 제가 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현주 의원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친분도 없어요. 친분도 없고 매블쇼에 나가서 가끔 봤어. 같이 방송도 했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재밌고 사람 괜찮더라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여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분이 이런 역사 인식을 가졌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보도할 때 만약에 리박스쿨 처음 보도할 때 알았다면 이거 보도했죠. 근데 이걸 뒤늦게 지금 논란이 되고 저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 같다. 본인도 이런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직 의원이 어쨌든 그런 그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기사화를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당시에는 이승만 학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박스쿨과는 별개의 단체로 활동을 하는 곳이었고 저희가 그 영상까지는 확인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의 잘못이기도 하고 한데 어찌됐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거리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층과 손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현직 여당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점은 이런 역사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고성국 TV에도 자주 나갔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고성국 TV에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 보셨나요 혹시? 어떤 거요? 그 이재명
가덕도 테러. 대표 가덕도 테러 사건 때 그거는 우리가 또 방송을 한번 했죠. 하셨구나. 가덕도 테러 방송을 했는데 네. 가덕도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TV에 수차례 연락을 하고 찾아가기도 했다. 요게 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확인해 준 사항이고 박선원 의원이 정보위 간사로서 본인이 묻고 들은 국정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극우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통령 테러범과 일정 정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지금 파악을 했고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까지만 알려진 건데요. 근데 네. 고성국 씨는 제가 방송에도 한번 했지만 명태균과 윤석열의 텔레그램에도 등장을 하죠. 텔레그램에도 등장을 해서 네네네. 도리도리. 박주화 PD가 기사 쓴 걸로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도리도리는 코치. 부동시 때문이라고 말하라고 해서 조작방 어떻게 네네네. 보면 여론을 좀 프레임을 바꾸는 방송을 할 때 네. 고성국 TV가 실제 방송을 했었고 그때 윤석열이 고성국한테 고박사라고 실제로 네. 아예 고박사한테 뭐 코치를 받고 네. 막 그런 말을 했었죠. 네. 명태균과 그렇죠. 나눈 대화에. 그러니까 고성국 씨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발표가 나니까 자기는 김진성과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이 테러 TF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고성국 TV에 또 나가서 이현주 의원이 옛날이니까 옛날에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조금 이건 뭐지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네. 봤어요? 저 봤죠. 봤어요. 봤는데 저는 네. 그 영상이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진짜 극우들 행동하는 극우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 어떤 뭐 시그널 같이 텔레그램도 아니고 시그널 방파서 몰래 이렇게 뭐 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되고 어떻게 뭐 고소고발장을 작성해야 되고 그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아니 지금 저도 침투해서 이제 막 간첩처럼 그런 내부에 들어가서? 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뭐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그냥 뭐 청년들이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정치인이 그런 그러니까 못 보신 발언을. 분도 계실 테니까 그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진영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나아가서 말이죠. 좌파라도 일시적으로 좌파가 됐어. 그러면 설득해가지고 돌려세우고 상당수가 우리 편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당 중심 또는 현재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만 보다 보면 장기적인 싸움에서 이건 집니다. 이거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통합이 될지 큰 통합이 될지 아니면 전략적 연대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갖고 가면 지금 불리해진다라는 것은 많이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고 이 변화의 속에서 제가 깃발 들고 앞장을 설 테니까 그 앞장 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땅이자 땅. 그래서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돼. 징기스칸.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땅을 최대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대가 그걸 다 정복할 수도 있겠지만 역량이 아직 못 미쳐가 다 안 돼. 그런데 각자가 소영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주들을 보내서 정복을 해가지고 같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 그러니까 그 나갈 때, 야, 잘 나가서 열심히 땅을 많이 넓혀서 갖고 하고 박수를 쳐줘야지. 거기다 대고 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하고 거기 나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른 땅을 가지고 오니 이렇게 하시면 좀 서운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네, 지금 이 쇼츠 영상이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깨시민? 깨대시가 맞지 않을까요? 깨대시? 네. 예. 박대희 씨가 저희랑 리박스쿨 뭐 전부터 이제 극우 세력들 추적할 때 저희랑 같이 여러 가지 협업을 했던 친구인데 거기에 있는 지금 쇼츠 영상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뭐 그러니까- 저게 진심은 아니겠죠, 설마? 예? 실제로 저 말을 하고 민주당으로 와서 국회의원이 또 됐으니까. 뭐 근데 이제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좌파가 저는 좌파 우파 이런 단어도 굉장히 이상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 좌파가 돼서 뭐 그 땅을 일부러 들어가서 그 땅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위장 좌파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 그 여론 그러니까 조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런 거인 것처럼 해서 뭔가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왜곡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인의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거는 정치인이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